청와대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어제도 다루려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는데 반부패 비서관 이거 센 자리입니다. 그 민정수석실에 있는데 이 김기태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된 지가 3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어젠가 이제 경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김기표. 예, 김기표. 예. 김기표. 예. 이름을 내가 잘못 쓰고 나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3개월 만에 사표를 받았다고 하지만 경질이 된 거죠. 예. 쫓겨난 거예요. 김기표가 누구냐? 김기표는 이제 그 72년생에 저보다 2년 후배고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연수원도 저보다 2년 후배 30기예요. 네, 49살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그 부천고등학교 나와가지고요. 서울법대 후배예요. 부천고 서울법대. 근데 이 검사를 하다가요. 검사하다가 녹아지고 이제 그 변호사를 이제 그 법무법의 현진, 거기 그 대표 변호사예요. 법무법인에. 뭐 큰 건 아닌 것 같네요. 예, 뭐 자그마한 로펌이죠. 예. 근데 문제는 언제 들어갔느냐. 언제 들어갈 신현수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현수 그 사표 낸 거 있잖아요. 그 항명이죠, 거의. 예, 예. 신현수가 이제 민정수석 하면서 그때 문재인한테 사실상은 항명하고 그때 사직했죠. 예,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우리 역사에 봅니다. 어제 제가 윤석열 총장 그 측근 변호사를 만났더니 예. 그 이야기 하더라고. 신현수 파동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선 출마도 쉽지 않았다. 예. 윤석열 그럴 총장이 수도 있죠. 징계하고 사표 내고 놓은 게 신현수 파동하고 그때 3월달에 겹치죠. 예, 예. 신현수 뜻대로 잘 됐으면 윤 총장이 명분이 없었잖아요.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큰데 신현수가 이제 그 물러나고 그때 김진국이가 이제 민정수석 왔잖아요. 뭐 저 감사원 출신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광철이가 그대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광철이는 민정비서관에 그대로 유임됐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 그 김진국이하고 친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광철 뜻없이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이광철, 김진국 두 명, 특히 이게 검사를 그때 김진국이는 언제 바로 교체되잖아요. 그럼 이게 검증을 누가 합니까? 이광철이. 이광철이가 했겠죠. 그렇죠. 이광철이가 이게 그 부동산 이거 뭐 좀 이따 하겠지만 90억 넘는 부동산 모르겠어요. 결국에 저는 이광철이가 사심오르게 김기표를 임명했고 그리고 이게 자기하고 친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검증을 직무유기했다. 저는 이게 알고도 덮었다 봅니다. 직무유기했다. 이래서 이게 임명된 이런 이제 사안인 거죠. 김정국 민정수석과도 보성 고향이 예. 보성 그러니까. 동양인 모양이요. 예. 그랬으면 뭐 서로 동양이고 그러면은 되게 또 잘 아는 사이들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중앙지검 2차장으로 간 박철우 저 법무부 대변인했죠. 그 사람의 뭐 추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 사람이 또 이광철한테 추천했을 수도 이광철이가 검증을 하는 건 맞으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김기표가 이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퇴를 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지금 김기표의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면은 정말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부패 비서관을 하고 어떻게 청와대 공직 검증이 도대체 뭐냐 이게 청와대가 그냥 여기야말로 아사리판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심재철 검사 알죠? 예. 유명하잖아요. 이 권력의 충견. 그렇죠. 지금 남부지검장이죠. 예. 심재철. 이분이 그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어요. 반부패. 그때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분에게 제가 학교 다니면 잘 아는데 그분에게 반부패 강력부장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부패 강력부장 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야말로 이게 그 부패 비서관을 해야지 반부패라는 게 부패를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자, 이 사람이 보십시오. 은행 대출이 65억의 그 부동산이 공시지가로만 거의 91억. 대출이 65억이면요. 그럼 56억으로 어디는 나와 있대요? 예, 그거는 이게 마곡동 땅 살 때 53억 하나은행이 받은 거 53억도 있고 총 이리저리 해보니 대출이 65억에 지금 이게 부동 조금씩은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마곡동에 하나 살 때만
상가 2개 살 때면 53억 대출을 하나은행에 받고요. 그 외에도 이게 부동산 대출부터 하면 65억에 부동산이 공시가로 91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65억의 은행 이자로 자기 반부패 비서관 월급이요. 실수령액이 뭐 한 6, 700 되겠죠. 실수령액이. 그렇게. 근데 이거 이자나 충당 되겠어요? 어디 비자금 마련해 놨다고 봐야겠죠. 뭐 그러든지 아니면 이게 부동산을 계속 팔아서 또 이게 목도 투기가 좀 남기면 또 갖고 또 이게 투기해서 남기면 갖고 부동산을 이게 수없이 사고 팔아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끌 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게 경기도 광주 있잖아요. 예. 광주에 그 송정지구 있죠. 송정지구를 이게 2017년 6월 달에 평당 10만 원에 그 480평을 산 거예요. 맹지라가. 아니, 세상에 맹지를 사는 거는 투기 아니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요. 집도 못 짓는 맹지를. 근데 그 인근 지역이 있잖아요. 예. 인근 지역이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된 거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집 짓는 땅은 평당 1,000만 원까지 호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송정지인가에서도 1km뿐이 안 돼 있고 예. 그 바로 자기 땅 산 그 밑에 빌라 이런 게 다 개발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잖아요. 여기 몇십 미터 도로가 없어가지고 맹지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이렇게 개발되면 도로가 뚫리죠. 그럼 이게 뚫리면 10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투기꾼을 이게 또 언제입니까? 올해 3월 달에 왜 이게 문제됩니까? 3월 1일에 LH 그 투기 사태가 사태. 터져가지고 전수조사하고 난리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감사원에서 이게 그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오늘 그 야당 국회의원들 우리 권익위에서 오늘 전수조사하죠. 예. 권익위에서 여당은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원은 공무원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감사원에서 정말 이게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청와대에서도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LH 사건 나고 나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LH 사건이 그 참여연대 민변이 한 게 3월 1일이고 이 사람이 11일 날 그러니까 임명이 됐으면은 청와대에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하겠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니 우선 이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줍니까? 이 정부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대출 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뭐 매덕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집도 뭐 살 수도 없고 전세도 얻을 돈도 대출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이게 뭐 법의 흠결을 좀 찔렀거나 아니면 이게 검사 출신 인맥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청탁이나 압력을 연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 1억 대출 받기도 어렵죠. 그런데 한 군데만 이게 상가 2곳 한다고 53억을 대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은행에. 총 대출도 많지만. 저는 이거는 이게 청와대가 이게 모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기본적으로 재산 목록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예. 세금 낸 거라든지. 그럼 이게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91억이면 현 시세로 이게 몇백억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대출금 빚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눈 감고 검증해도 이거는 걸러내죠. 눈 감고 검증을 해도. 근데 봐주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재인은 안 보겠어요? 재산 목록 문재인은 이게 뭐 허수아비입니까? 저는 이광철이가 검증도 잘못하고 뭐 민정도 잘못했지만 이게 비서실장이라든지요. 또 이게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와대. 저는 이게 집단적으로 이게 눈 감아주거나 직무유기 안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말 청와대 이 민정수석실 수석에서부터 뭐 지금 거기 범죄자들 속을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과거에 뭐 라임 옵티머스도 무슨 그 행정관이 그것도 연루된 사람이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조국에서부터 전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한 것도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조국에는 그 혐의가 유재수부터 가족 비리, 본인 비리 지금 이게 김학의 것도 추가될 수 있는 거고요. 이광철은 또 지금 그리고 몇 이제 건이나 있습니까? 송철호 건 있죠. 송철호 건도 이게 조국이는 빠졌지만 조국이도 이게 관여해서 깊은 의심이 든다. 예. 이렇게 또 공장이 돼 있잖아요. 조국이도 이게 개판이고요. 그 밑에 이제 그때 우리 박형철 백원은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백운우 민정 이미 또 기소됐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광철 있잖아요. 이광철도 이게 김학의 건부터 여러 가지 게 또 지금 기소해야 된다고 지금 이정섭이가 인사 났지만 이게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민정이 도둑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태우 수사관 폭로는 오잖아요.
민정 비서관급 이상 중에 지금 이게 법적으로 연루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런 게 문제인 게 특히 더 웃기는 게 민정수석했던 그 김조원 있죠. 예. 김조원. 예. 이 사람이 그냥 민정수석 그만두고 나 아파트 하나 짓게 되겠다고 사표내버렸잖아. 아파트가 더 좋다고. 민정수석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현 정권 중에 조현옥이라고 인사수석했던 사람은 대사로 갔죠, 독일. 독일 대사 근데 그만두자마자 두 채 사버렸잖아요. 오피스텔. 예. 그다음에 강경화도 끝까지 두 채 있고요. 이용구 있잖아. 이용구도 두 채 임명에 판다더니 지금 잘리니까 어디 쑥 들어갔잖아요. 안 팔았겠죠. 당연하죠. 팔았을 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현 정권에 저는 실세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하니 관에게 그 문재인이가 뭐 이번에 그 부동산 때문에 죽비 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혼났다고 죽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그러고 이게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뭐 놀래가지고 자르기는 또 빨리 잘랐더라고. 정광석처럼. 이게 자른다고 해서 묻힙니까? 예. 저는 이게 그때 검증 과정 라인이 있죠. 이 부분에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아니 이 김혜숙 인사수석은 기본적인 책임은 김혜숙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부산에서 같이 그 법무부인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법제처장을 거쳐가지고 인사수석까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 인사가 망사가 됐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뭐 여론조사 그런 거 돌릴 때마다 인사가 그래도 한 3, 4번째로 들어오잖아요. 문재인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라는 거. 그런데 이 김혜숙이는 그냥 그 자리를 딱 북박이로 지키고 있네. 아, 이게 법무법인 그 부산이잖아요. 예. 이게 자산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2012년 대선 검증할 때 보니까 이게 현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퇴임 후고 본인에게 밥줄이거든요. 법무부인 부산이. 예. 지금도 이게 그 자기 조카 친척이 대표로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 법무부이 부산을 이끌어가는 게 김혜숙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게 정권 쪽에 누구 방송 패널이 그러더라고. 지금 이게 그 문재인이하고 그다음에 그 김정숙이죠. 예. 둘 다 친하면 선골. 둘 중에 하나만 친하면 진골. 둘 다 안 하면 육두품이래. 근데 김혜숙이는 선골 중에 선골이라는 거예요. 김정숙이하고도 친하고 문재인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이게 장관을 32명이나 청문회 그 보고서 채택 못하고 임명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예. 근데 가족을 내칠 수가 있습니까? 선골 중에 선골인데. 아,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김혜숙이는 그렇다고 하고 이광철은 왜 안 내치는 거예요? 그 뭐 문재인하고 뭐 그 전부터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는데 지금 뭐 이광철이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뭐 그냥 대출함에 연 걸리듯이 걸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다 내보냈는데 이 김기표 같은 경우도 말씀하니까 금방 내보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광철이는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뭐 그런데도 딱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광철은 저는 못 내친다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권의 비리를 너무 많이 알아요. 이 말이 이게 본인이 그 관여된 데가 너무 많은 거죠. 이광철이 그렇게 삐져가지고 돌았으면요. 완전히 정권 저는 난리 난다 봅니다. 울산 사건 때부터 나오고 있죠. 이광철이가 크게 그 민변하고 참여인데 둘 다 요직을 거친 거예요. 네. 이 말이 이게 우리 두 축이 있잖아요. 민변, 참여연대 두 개 다 이게 간부를 거친 게 이광철인데 그때 백원우 밑에서 선임 행정관부터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 그러면서 이게 울산에 뭐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한 거 있잖아요. 예. 백원우는 모르잖아. 제가 항상 말하는 백원우는 민정비서관 백원우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때 백원우 밑에서 모든 실무를 한 게 이광철입니다. 그래서 이광철은 민변, 참여연대 둘 다 요직도 거쳤지만 백원우 밑에서 정권 초부터 선임행정관을 다 하다가 그리고 이게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잖아요. 이 말은 이게 이광철이가 관여 안 된 데가 없다는 거죠. 울산 송철호부터 모든 사건에 이광철이가 손 안 댄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치면 이 사람들이 입을 열면 난리 나는 거죠. 따라서 저는 너무나 이게 그 부패 깊이 이광철이 모든 데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내친다. 이래 보는 거예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을 거기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러니까 게 문다혜 예. 또 요새 세계적인 아티스트 문준용
그 무슨 서무시라고 사위 또 무슨 동서 땅 투기 성남에서 해갖고 40억인가 또 불린 사람 그런 여러 사람들의 비리를 이광철이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근데 이규원 그 김학의 사건이 제일 요즘 큰 사건이죠. 이규원하고 이제 그 연수원 동기에 같은 통일법 학회 그러게 법무부인도 같이 있었잖아요. 이 말은 그 김학의 사건도 완전히 이광철이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기획설이 있거든요. 버닝썬 이런 거 덮으려고 장자연부터 김학의 건을 부풀리자. 예. 이거 수사하던 게 변필건 부장검사 아닙니까? 변필건이 이번에 자천됐잖아요. 창원으로 이게 인권감독관으로 자천됐어요. 변필건 부장이. 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이 전국 형사부의 최고 선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창원의 인권감독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수사하던 게 전부 다 이게 피해자가 이광철이에요. 그러니까 송철호, 김학의, 탈원전, 가족 비리 문제 모든 데 이광철이 손이 안 간 데가 없다니까. 제가 김태우 수사관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키맨이에요. 백원우는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박형철이는 좀 양반이야. 쉽게 말해. 박형철이는 좀 양심적으로서 윤석열에 좀 친하고요. 가장 민변 참여연대로서 문재인 측의 좌파에 서 있는 게 이광철이거든요. 핵심 키맨이죠. 그러니까 이광철이는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이정섭 부장 이 똘똘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김학의 사건 불법 출근 사건 아주 그냥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이광철이를 기소하겠다고 대검에다가 여러 차례 보고를 했고 얼마 전에 24일에도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달라 거기서 보완하라는까지 다 했다. 그런데도 또 깔고 뭉갰다고 그래요. 그냥 딱 말도 없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김오수가 문제. 김오수 제가 항상 그 오염된 물이라고 김오수라고 계속 비판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두 번이나 탈퇴났잖아요. 이 김오수가 이제 이중 판례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게 검사들 여론 수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박범계한테 가면 딴 이야기를 해버려요. 완전히 이중 판례를 하고요. 지금 이게 그 권력 비리 만약에 이광철이 기소할 것 같으면 김오수가 총장 못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오수가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게 이중으로 플레이하면서 실질적으로 교묘하게 이게 권력 수사를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광철 기소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막고 있는 게 있어요. 탈원전. 탈원전에 배군규 있잖아. 네. 최이봉 이것도 김오수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고하는데요. 이 좌파들한테 경고하는 게 딱 한마디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게 요럴 때 해당돼요. 지금 이게 기소돼가지고 차라리 집행유예나 징역 한 1, 2년 받는 게 낫지. 정권 바뀌면 혁명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예. 정권이 완전히 교체돼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다시 수사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바로 구속에다가 저는 몇 년씩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뭉개봤자 이게 영원히 가느냐 말이에요. 이런 이게 권력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영원하냐 말이에요. 이게 죽은 권력이 되면 반드시 이게 처벌된 게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튼 흑석선생 김의겸 그리고 마곡선생 김기표 청와대 핵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쓰고 지금 물러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수사를 해야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에 정말 권력비리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지방으로 쫓겨난 그런 몇몇 검사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 위로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집권하면은 이놈들 보자. 이런 나쁜 인간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뜻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김호수 검찰총장부터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고 논평할 때요. 위로를 한 게 저는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윤석열 사단은 대학살됐죠. 예를 들어 이제 거의 다 고검으로 가거나 대부분 이게 지방으로 자천돼 가지고 대학살됐잖아요. 이게 국민의 충견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권 바뀌면요. 한마디로 이제 권토중례합니다. 이분들에게 권토중례해서 다시 칼을 쥐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지금 이게 권력의 애완견들이 승승장구했죠. 임원정이는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하고
그다음에 박은정이는 성남지청장 제일 가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요 정권 바뀌면 이게 길은 교도소로 갑니다. 이게 바로 제2의 이규원, 제2의 차규건, 이성윤. 지금 이게 이성윤도 재판 중이죠. 그다음에 이규원도 기소됐죠. 차규건 본부장도 그렇죠. 결국에 지금 애완견들은 정권 바뀌면 이게 교도소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자천된 사람은 권토중래 하니까 이게 세웅짐 아니냐. 자 이렇게 위로를 한 거예요. 참으로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는커녕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정말 이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경질됐습니다마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